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. 올겨울에 유독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봄처럼 따뜻하다가 지난주부터는 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. 이런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올 겨울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기후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어느 해보다 좀 초겨울 날씨가 좀 변화무쌍합니다. 계속 이런 패턴이 올겨울에 이어질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올 12월 같은 경우 롤러코스터와 같은 좀 기상현상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. 네. 아마 아직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좀 예년 날씨와 좀 비교하기에는 좀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올 겨울에 좀 기상청의 좀 3개월 날씨 전망을 보면은 영서 지역 같은 경우 평년 기온은 한 영하 4도씨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동 지역은 한 1.2도씨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영서와 영동 지역 모두 좀 평년과 좀 비슷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올해와 같은 어떤 그 고기압의 좀 영향을 받아 좀 어떤 그 기온의 좀 변동 폭이 좀 클 수는 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좀 유례 없는 변동이지 않나 싶습니다. 한때는 또 뭐 지역 차이는 있지만 호우특보하고 대설특보 같이 내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죠. 근데 올해 가을부터 좀 무척 그 이례적인 좀 날씨를 보였는데요. 올해 가을 같은 경우 이제 평균 기온이 약 한 그 13도씨 정도로 평년 기온보다 약 한 1도씨 정도 많이 높았습니다.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 좀 일최고 기온이 약 한 26도 정도 보이는 높은 기온을 보였고요. 그래서 좀 그리고 좀 12월 달에 좀 말씀하셨듯이 좀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또 같은 지역에는 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좀 이례적인 좀 기상현상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러한 현상은 좀 고온 현상과 그다음에 어떤 기온의 변동폭 그다음에 어떤 그 지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그 원인으로 좀 볼 수는 있습니다. 예.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건조한데 얼마 전에 좀 폭우가 장마철처럼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것들 뭐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올해 같은 경우 12월 중순까지 일최고 기온이 약 한 17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겨울 날씨를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는 좀 시베리아 대륙의 어떤 찬 공기가 우리 한반도를 이제 덮기 마련인데 올해 같은 경우 좀 이례적으로 그 남서측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좀 어떤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좀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좀 많이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이유는 그 어떤 그 대기에 좀 기압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기상현상들이 나타났고요.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러한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어떤 기후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북극 한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극 한파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?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. 예. 그래서 좀 기상청의 좀 10일 그 예보 날씨를 보면은 우선 그 이번 달 말까지는 그 시베리아 대륙의 어떤 찬 공기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계속 추운 날씨는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침에 최저 기온은 한번 영하 19도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낮 최저 기온도 아마 영하 13도까지 어떤 내려가는 그런 좀 평년보다 좀 추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는 좀 중장기 예보에 보기 때문에 좀 아직 그 충분히 좀 변동성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호수가 꽁꽁 얼 정도로 추웠는데 그땐 꾸준히 춥지 않았습니까? 네. 이 변덕스러운 날씨는 또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중간이 없는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기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날씨들이 야기하는 문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2010년도부터 좀 이례적으로 그 이상기후의 현상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. 좀 그 현상을 보면은 좀 계절에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 지역에 5월에 폭염이 찾아왔고, 그다음에 요번에 좀 겨울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이러한 좀 이상적인 날씨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이제 문제는 그 앞으로 이러한 좀 그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. 앞부분에 잠깐 이렇게 북극 한파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 지구 온난화로 어떤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
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제트 기류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러한 그 제트 기류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폭염이나 그다음에 또 한파가 또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예. 그다음에 어떤 집중호우나 폭설과 같은 이런 극한 기상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예. 이렇게 과거와 달라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강원도나 여러 뭐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네, 예. 우선 그 방제 시스템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. 그래서 네. 특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좀 어떤 예방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. 우리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극한 기상값들은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번 극한 기상값들이 나타나면은 어떤 재난재해 부분에 대한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. 예.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영향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응 대책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우리 강원 지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원 네네. 지역 같은 경우는 86% 정도가 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산림의 건강성 확보나 그다음에 요번에 어떤 강릉 지역의 대형 산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산림 재해 예방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연스럽게 어떤 탄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도 좀 더 바쁘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